덴마크에서 처음 보고된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가 캘리포니아주에서 무더기로 발견됐습니다. 백신에 대한 내성 가능성이 제기돼 보건당국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주에서 모더나 백신 접종 후 집단적으로 알러지 반응을 일으킨 사례가 보고되면서 백신 접종이 중단됐습니다. 메가밀리언과 파워볼의 당첨금이 역대급 수준으로 올라가면서 또다시 미 전역에 복권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내일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식이 열리는 가운데 혹시 모를 폭력 사태 우려에 워싱턴 DC는 초비상이 걸렸습니다. 수만 명의 주 방위군이 투입되고 퍼레이드 등 기존 전통과 관행도 대부분 생략될 예정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19일 첫 소식입니다. 캘리포니아주에서 덴마크발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확진 사례가 무더기로 확인됐습니다. 이번 변이는 LA와 오렌지 카운티 등 12개 카운티에서 발견됐는데 영국발 변이와 달리 특별히 전염성이 강하다는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지만 백신의 내성을 가지고 있을지 모른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어 보건당국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김재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해 3월 덴마크에서 처음 보고됐던 코로나19 변이가 캘리포니아주에서도 광범위하게 퍼지고 있습니다. 해당 변이는 지난해 5월 알라메다 카운티에서 이미 발견됐고 대규모 집단 감염과의 연관성이 확인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Counties across the state, of course, a number of outbreaks, and some of our larger outbreaks that have occurred, we have had those specimens sequenced, and they are this variant. LA와 오렌지, 샌디에고 등 12개 이상 카운티에서 발견된 이 변이는 현재 주 전체 확진 사례의 25%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변이에 대한 유전체 염기서열 검사는 현재 초기 단계에 있기 때문에 전파력이 강한지 여부는 아직 명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조사에서 바이러스 표면의 단백질 모양이 변형된 것으로 나타나 백신 효능을 떨어뜨릴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단백질 모양이 심한 변형을 일으키면 최근 접종이 이루어지고 있는 백신의 효능이 감소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진단입니다. The data so far is very preliminary, but it basically does raise the concern that there may be some impact on the vaccine. LA에서도 코로나 돌연 변이가 계속 발생하고 있어 보건당국은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미국에선 변이가 조만간 점령할 수 있다는 경고도 나와 백신 접종이 얼마나 빨리 이루어지느냐가 확산 차단의 최대 관건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This is what I think is extremely concerning and why this race we have between the virus and the variants and the vaccine administration right now is so critical. 앞으로 더 많은 변종이 등장할 것으로 보여 전문가들은 최악의 상황에 대비해 백신도 여기에 맞춰 계속 수정돼야 할 가능성도 내비쳤습니다. 그러기 위해선 지속적인 모니터링은 물론 향후 변종에 대한 백신 개발과 치료제 연구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MBC 뉴스 김재은입니다. 한편 백신 접종 후 부작용을 보이는 사례가 캘리포니아주에서 나타나 보건당국이 모더나 백신 사용을 긴급 중단했습니다. 일부에서 백신을 접종한 뒤 10분 만에 심장박동이 빨라지고 귀에 통증을 호소했는데요. 조사 결과 백신은 동일 라인에서 생산됐고 북가주 지역에 33만 회 분량이 이미 공급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홍지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캘리포니아주의 한 백신 접종소에서 어제 하루 동안 10명이 모더나 백신을 맞고 알레르기 반응을 보였습니다. 지난 14일 샌디에고 카운티 페코파크 접종센터에서도 6명이 백신 접종 직후 귀 밑에 통증이 생기고 혀에 감각이 없어지면서 심장박동이 빨라지는 전형적인 알레르기 반응을 호소했습니다. 이들이 맞은 백신은 동일 라인에서 생산돼 지난 5일부터 12일 사이 33만 회 분량이 287곳의 시설에 공급됐습니다. 엘도라도, 플레이서, 유바 카운티 등 베이 지역 일대에 배포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One, is within expected, but two or more, on the same day, should raise people's concerns is maybe this is happening more frequently than it should be. We are in a tight supply period right now. We're expecting more supply. Exactly when that will occur, no one knows.
캘리포니아주 감염병 센터는 혹시 모를 상황과 백신 공급이 매우 제한적이라는 점에 대비해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와 식품의약국, 모더나의 조사가 완료될 때까지 문제의 백신 투여를 중단해 줄 것을 권고했습니다. 보건당국에 따르면 10만 명당 1명꼴로 백신에 대한 심각한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 대비해 백신 접종소에서는 주사를 맞은 후 15분 이상 환자를 감시하도록 장려하고 있습니다. There are good safeguards in both the Pfizer and Moderna vaccines, and they include a minimum observation time of 15 minutes. The reason why 15 minutes was chosen is because these severe allergies, they usually happen, within minutes. 모더나 측은 다른 지역에서 부작용 사례가 보고되지 않았다며 백신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캘리포니아주 보건당국에 보고된 부작용에 대한 조사에는 전적으로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CDC에 따르면 현재까지 캘리포니아주에서 접종된 코로나19 백신은 107만 2,959회분이며 캘리포니아에 유통된 백신은 350만 회분으로 미국에서 백신 유통 비율이 가장 낮습니다. MBC 뉴스 홍지은입니다. 오렌지 카운티에 이어 LA 카운티에서도 65세 이상 주민들을 대상으로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됐습니다. 힐다 솔리스 LA 카운티 슈퍼바이저 위원장은 백신 접종 대상을 65세 이상 시니어들로 확대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하고 오늘부터 접종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And tragically, 9,802 residents in this age group have died from COVID-19. That's out of 14,000 people who have died. So beginning this week, our residents 65 and older, of which there are 1.3 million in our county, will be able to be vaccinated. 당국은 현재 백신이 의료진과 양로시설 거주자들에게도 동시에 접종되고 있는 만큼 확보된 물량이 제한적이라며 접종 수량에 대해서는 확실하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접종을 원하는 주민은 반드시 온라인이나 전화로 사전 예약해야 하며 LA 카운티 주민이라는 것과 65세 이상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이나 서류를 챙겨가야 합니다. 한편 LA 카운티는 오늘부터 캘스텐 노스리지와 식스 플래그 매직 마운틴 등 5개의 대형 백신 접종 센터를 추가로 오픈하고 본격적으로 접종 작업에 돌입했습니다. LA 국제공항에 코로나19 신속 검진소가 문을 열었습니다. LA 국제공항은 오늘부터 코로나19 검사 결과를 30분 이내로 확인할 수 있는 신속 검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신속 검진은 비강 내에서 채취한 검체를 키트에 떨어뜨려 코로나 감염 여부를 확인하는 항원 검사로 진행되며 비용은 $80로 알려졌습니다. LA 국제공항 CEO는 LAX는 신속한 검사를 제공해 공항 직원들과 여행객들이 안전하게 업무를 이행하고 여행을 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LA 국제공항의 신속검진소는 터미널 6 맞은편에 마련됐으며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됩니다. 미 전역이 또다시 복권 열풍에 휩싸였습니다. 양대 복권인 메가밀리언과 파워볼의 당첨자가 3달 가까이 나오지 않으면서 당첨금이 역대급으로 치솟았기 때문인데요. 두 복권의 당첨금 합계액만 $16억 달러에 육박하면서 한인타운을 비롯해 곳곳에서 복권이 난리도친 듯 팔리고 있습니다. 복권을 사기 위해 타주로 원정까지 갈 정도입니다. 여준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 길가에 사람들이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길게 줄을 서 있습니다. 언뜻 보면 코로나 검진이나 백신 접종을 기다리는 사람들 같지만 다름 아닌 복권을 사기 위한 줄입니다. 최근 메가밀리언 복권은 석 달째 당첨자가 나오지 않으면서 당첨금이 $8억 5천만 달러까지 치솟았습니다. 메가밀리언의 역대 2번째 규모이자 미 복권 역사상 3번째로 많은 액수입니다. I guess I'll just take care of my family, her family, and retire at the age 30. 파워볼 역시 잭팟 금액이 $7억 3천만 달러를 넘어서면서 양대 복권의 당첨금은 $16억 달러에 달합니다.
천정부지로 당첨금이 치솟자 미 전역에선 15억 달러가 넘는 역대 최고 당첨금이 나왔던 지난 2018년 이후 또다시 복권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한인타운도 평소보다 복권 구매자들이 2배가량 늘었습니다. 평균적으로 여기 사시러 오는 분들이 한 30명 정도 되는데 한 3, 40명 정도 와요. 근데 기존 한 1, 2주 전부터 한 5, 60명대는 오는 거예요. 하루에? 네. 보통 하루에 한 10명? 지금은 뭐 한 20명? 뭐 주말 같은 경우에는 뭐 한 3, 40명까지도 오는 것 같아요. 특히 코로나로 인한 경기 불황과 팍팍한 일상 역시 복권 구매를 더욱 부추기고 있다는 진단입니다. Something to pray for and be happy about for a minute, you know? When you buy those tickets, you just, again, you got a day or two to go, gosh, what if I win? And I think a lot of people like that. 다음 추첨에서도 당첨자가 나오지 않는다면 당첨금은 천문학적인 규모로 뛰어올라 복권 열풍에 더욱 불을 지필 예정입니다. 다만 복권 전문가들은 파워볼의 잭팟 확률을 2억 9,200만 분의 1, 메가밀리언의 1등 당첨 확률을 3억 200만 분의 1로 전망하면서 번개에 맞을 확률보다 낮게 보고 있습니다. MBC 뉴스 여준호입니다. 남가주 일대에 비와 눈보라를 동반한 산타아나 강풍이 불면서 정전과 화재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국립기상국에 따르면 남가주 산간지역과 사막지대에 비와 눈보라가 내렸고 오늘 밤부터 내일까지 레드 플래그 경보와 강풍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오늘 밤 LA와 벤츄라 카운티 해안가 지역에는 최대 9피트 이상의 파도가 치는 파랑주의보도 예보됐고 내일 밤 인랜드 엠파이어와 오렌지 카운티 해안 지역에는 시속 80마일의 강풍이 전망됐습니다. 기상국은 시미밸리와 산타 클라리타에서는 피해 사례가 보고됐으며 오늘부터 시작된 강풍은 나무와 전선이 쓰러지거나 파손될 수 있는 만큼 주민들에게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한편 강풍으로 인해 오늘 디즈니랜드 백신 접종소가 일시 폐쇄됐고 레이크타우 지역에서도 시속 130마일에 달하는 시에라 강풍으로 인해 정전 피해가 속출했으며 타오 스키장 2곳이 문을 닫았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식을 하루 앞두고 취임식 경비에 투입된 10여 명의 주 방위군이 임무에서 퇴출당했습니다. 주 방위군국은 취임식에 동원되는 방위군 2만 5천 명에 대한 신원 전수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이 중 요원 12명을 취임식 업무에서 즉각 배제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12명 중 2명은 극우주의 단체와 연관이 있었고 나머지 10명은 신원조사 과정에서 의문스러운 행적이 드러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임무에서 배제된 주 방위군 요원에게 바이든 당선인에 대한 직접적인 음모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앞서 연방수사국과 비밀경호국은 장병들도 내부 공격을 자행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취임식에 투입되는 모든 주 방위군을 대상으로 전수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식은 수많은 관중이 참석하던 기존 모습과는 다른 풍경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현재 워싱턴 DC에는 의사당 난입 사태에 이은 혹시 모를 폭력 사태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곳곳에 2만 5천 명의 주 방위군이 배치됐습니다. 또 취임식 후 백악관 퍼레이드를 비롯한 대부분의 행사는 취소되고 수많은 군중 대신 20만 개의 성조기가 자리를 메울 예정입니다. 한편 연방의사당과 인근 주요 도로는 모두 폐쇄된 상태며 의사당 주변엔 철제 펜스가 설치된 상태입니다. 조지아주가 연방 상원의원 결선 투표에서 민주당 후보 2명이 승리한 결과를 승인했습니다. 조지아주 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늘 민주당 존 오소프, 라파엘 워너 후보의 상원의원 당선을 인증했습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조지아주 상원 2석을 추가해 양당 의석수가 50석으로 같지만 상원의장인 부통령 카말라 해리스의 캐스팅 보트 권한을 고려한다면 사실상 민주당이 상원을 주도하게 됐습니다. 또 하원에 이어 상원도 민주당이 장악하면서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의 국정 운영에 더욱 힘이 실릴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이 서류 미비 이민자들에게 단기간 안에 합법적인 체류 자격을 부여하는 사면 법안을 내일 발표할 전망입니다. 바이든 당선인은 내일 취임식을 마친 뒤 1,100만 불법 체류자들이 단계적으로 시민권을 취득해 합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이민 법안을 의회로 보낼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계획 안에는 불법 체류자들이 5년 후에 영주권을 받을 수 있고 총 8년에 걸쳐 시민권 취득을 허용하는 방안 등이 담겼습니다. 이외 서류 미비자 자녀 추방 유예 프로그램 다카 수혜자들에게 곧바로 영주권을 발급하고 난민 자격으로 입국한 TPS 이민자들에게도 신속히 영주권을 제공하는 방안이 포함됐습니다. 이와 함께 바이든 당선인은 일부 이슬람 국가 출신 국민의 입국을 막았던 트럼프 행정부 이민 정책을 철회할 계획입니다. 빠르면 오늘 일부 개각과 함께 여당의 서울시장 후보 대진표도 확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서울시장 선거전에 합류하게 되면 여권은 본격적인 선거체제로 돌입하게 되는데 국민의당 당적을 갖고 국민의힘 경선에 참여하겠다고 제안한 안철수 대표의 발언으로 야권은 오히려 더욱 어수선해진 모습입니다. 이학수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르면 오늘 중소벤처기업부와 문화체육관광부, 해양수산부 등 4~5개 부처 개각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개각이 다음 주로 넘어가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고 민주당 이낙연 대표도 MBC와의 인터뷰에서 개각 시점을 오늘과 내일 사이라고 전했습니다. 이 대표는 특히 이번 개각과 함께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서울시장 선거 전에 나설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개각이 있을 걸로 알고 있고요. 박영선 중기부 장관도 정부에서 나와서 선거에 뛰어들 걸로 보입니다. 이 대표는 서울시장 후보 경선에 박 장관과 우상호 의원 외에 제3후보가 출마할 가능성은 희박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실제로 박주민 의원이 곧 불출마 의사를 밝힐 것으로 알려져 여당 경선이 2파전으로 압축된 가운데 퇴임이 임박한 박 장관은 중소기업인들과 만나 소회를 밝혔습니다. 매우 중소기업인들에게 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정을 많이 쏟아서 좀 많이 섭섭하기도 합니다. 네. 야권에선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국민의힘 경선을 야권 전체 개방해 자신과 금태섭 전 의원 등이 참여하는 방안을 공식 제안했습니다. 경선 플랫폼을 국민의힘 책임하에 관리하는 방안까지 포함해서 저는 이 논의에서 결정된 어떤 제안도 수용하겠습니다. 하지만 김종인 비대위원장 등 국민의힘 지도부는 우리 당 후보 선출이 우선이고 단일화는 그 다음이라고 거부했는데 경선 개방이 사실상 안 대표에게 유리한 방안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이학수입니다. 한국 정부가 정인이 사건 이후 제도의 허점을 보완하겠다며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대응 인력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입양 제도를 보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신정연 기자입니다. 정인이를 살릴 기회는 세 차례나 있었습니다. 가장 먼저 멍자국을 발견한 어린이집에 신고가 있었고 두 번째는 차에 방치된 아이를 본 동네 주민이 마지막엔 소아과 의사가 영양실조 의심 신고를 했습니다. 운동기구 같은 막 집어던지는 막 그런 소리가 났고 지진이 나는 것 같은데 한두 번도 아니고. 매번 경찰과 아동보호 전문기관 전문가가 현장에 출동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경찰이 멍을 몽고반점이라고 주장하는 양부모의 말을 믿는 등 증거가 없다면서 수사를 종결했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대응 인력의 전문성이 떨어진 탓으로 보고 조사 인력을 늘리고 교육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시도 경찰청에 여성 청소년 수사대를 신설해 아동학대 수사를 전담시키고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들이 최소 3년을 근무해 전문성을 갖추도록 했습니다.
아동학대 의심을 받는 보호자가 조사를 거부할 경우 과태료를 2배로 올려 1,000만 원까지 물릴 수 있도록 했습니다. 특히 입양 제도를 보완해 법원의 입양 허가 전 아동이 예비 양부모 가정에서 살아보게 하는 입양 전 위탁을 제도화하기로 했습니다. 또 의심 신고가 접수된 아이를 부모에게서 떼어두는 즉각 분리 제도가 3월 시행됨에 따라 아이들을 돌볼 쉼터 29곳과 보호가정 200여 곳도 올해 안에 추가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신정연입니다. 고추대를 다려 먹으면 코로나19 예방과 치료에 효험이 있다는 거짓말을 퍼뜨린 한의사와 또 곰팡이가 쓴 고추대까지 팔아치운 판매 업체 등이 경찰에 대거 적발됐습니다. 약은커녕 독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김아영 기자입니다. 한 한의사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고추대가 코로나 치료 효과가 있다면서 홍보합니다. 확진됐다가 이 고추대차 먹고 급속 호전이 돼가지고 지난주 토요일 날 이제 퇴원하셨잖아요. 그래서 이런 소문이 퍼지면서 고추대는 전국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어제부터 포장한 거죠. 가만히 있어도 전화가 와요. 고추대 사실래요? 이렇게 국민들이. 식품의약품안전처 단속반이 고추대를 판매하는 가정집에 들어갔습니다. 곰팡이가 거뭇거뭇하게 쓸어버린 고추대가 한 무더기 쌓여 있습니다. 이걸 끓여 먹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아니가 그 언니도 보니까 팍팍 씻더라고. 씻어 끓이더라고. 식약처는 해당 한의사와 판매업체 14곳을 의료법, 식품위생법 등의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식약처는 고추대는 재배 과정에서 농약을 많이 살포하기 때문에 땔감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식품 원료로 사용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더구나 코로나19에 효과가 있다는 건 과학적으로 검증된 바 없으며 치료제로 허가한 사실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아영입니다. 일본 홋카이도와 동쪽 지방에 2m가 넘는 폭설이 내렸습니다. 얼마나 많이 왔는지 제설 작업을 하다가 숨지는 사고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고현승 특파원입니다. 지붕 위에 쌓여있던 눈덩이가 줄줄이 미끄러져 바닥으로 떨어집니다. 마당에서 눈을 치우던 남성은 지붕에서 한꺼번에 쏟아진 눈 사태를 가까스로 피합니다. 지붕에서 떨어진 눈은 차 유리창을 깨뜨리고 나무 상자를 부술 정도로 위협적입니다. 최근 한 달 새 홋카이도에서만 이런 낙설 사고가 50건 넘게 발생해 9명이 숨졌습니다. 올겨울 들어 동해바다 쪽 호쿠리쿠, 토호쿠 지방 등에선 예년의 6배, 최고 281cm의 기록적인 폭설이 내렸습니다. 사람 키를 훌쩍 넘을 만큼 눈이 쌓이다 보니 제설 작업 중 인명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아오모리 현에선 지난 12일 70대 할머니가 지붕에서 눈을 치우다 떨어져 숨졌고 홋카이도에선 80대와 50대 부녀가 지붕에서 떨어지는 바람에 1.5m 눈에 파묻혀 숨졌습니다. 니가타 현에서도 70대 남성이 지붕에서 제설 작업을 하다 콘크리트 바닥에 떨어져 사망했습니다. 도로에서 작업 중이던 제설기에 초등학생이 끼어 숨지는 사고도 발생했습니다. 올겨울 들어 제설 작업을 하다 숨진 사람은 마이니치 신문 집계로 59명, 사망자 10명 중 8명은 65세 이상 노인입니다. 특히 올겨울엔 코로나19 탓에 피해가 더 크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인구가 적고 고령자가 많은 지방의 제설 작업엔 주로 타 지역 자원봉사자들이 투입됐었는데 이번엔 코로나19 확산 우려 탓에 지원이 중단된 곳이 많기 때문입니다. 도쿄에서 MBC 뉴스 고현승입니다. 조 바이든 차기 행정부의 초대 국가정보국 국장 지명자인 에브릴 헤인스가 북한을 주요 위협 중 하나로 지목하고 미사일 시험 발사 등 도발 의도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관련 소식 전해드립니다. 헤인스 지명자는 현지 시각 19일 상원정보위원회 인준청문회에 앞서 제출한 서면 질의 답변서에서 북한의 미사일 시험에 관한 질문에 북한의 능력과 의도를 이해하는 것은 정보기관의 중요한 책무라면서 이같이 답했는데요. 헤인스 지명자가 상원에서 인준을 받으면 미국 역사상 첫 여성 국가정보국장이 됩니다. 한편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 지명자는 국제사회에서 미국의 주도적 역할 회복과 동맹 재활성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는데요. 이를 통해 중국, 러시아와의 경쟁은 물론 북한과 이란의 위협에도 더 잘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란 정부가 퇴임을 하루 앞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제재했습니다. 사이드 하티브자데 이란 외무부 대변인은 현지 시각 19일 트럼프 대통령과 미국 고위 관리들을 제재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이번 제재 대상에는 트럼프 대통령을 비롯해 폼페이오 국무장관, 문우신 재무장관, 에스퍼 전 국방장관, 볼턴 전 국가안보보좌관 등이 포함됐습니다. 대변인은 세계 평화와 안보를 위협한 인권 침해와 테러 행위, 테러 지원 등의 이유로 이들을 제재하겠다고 전했는데요. 구체적인 제재 내용을 밝히진 않았습니다. 독일에서 독극물 중독 치료를 받고 귀국한 뒤 곧바로 러시아 당국에 체포된 러시아의 야권운동가 알렉세이 나발리가 모스크바 시내 구치소에 수감됐습니다. 나발리는 집행유예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난 17일 귀국 후 공항에서 체포됐고 재판에서 2월 15일까지 30일간의 구속처분을 받았는데요. 이후 모스크바 시내의 구치소로 이송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나발리는 SNS를 통해 두려워 말고 거리로 나가라.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미래를 위해 나가라면서 시민들의 거리 시위를 촉구하고도 있는데요. 지지자들은 오는 23일 러시아 전역에서 대규모 집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한 나발리 측은 러시아 흑해 해안에 있는 푸틴 궁전에 대한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나발리는 푸틴이 부정부패를 통해 지원받은 자금으로 이 건물을 건설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이 건물은 러시아에서 가장 비밀스럽게 보호되는 것으로 푸틴의 왕국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르네상스 시대의 천재 화가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걸작 살바토르 문디를 500년 전 복제한 작품이 이탈리아 미술관에서 감쪽같이 사라졌다가 몇 달 만에 제자리를 찾았습니다. 이탈리아 경찰은 나폴리에 거주하는 30대 남성을 작물 취득 보관 혐의로 체포했는데요. 그의 침실 선반에서 사라진 살바토르 문디의 복제품이 발견된 겁니다. 도난 시점은 코로나19 사태로 미술관이 폐쇄됐던 최근 석 달 이내로 추정되는데요. 미술관 측은 경찰이 작품을 찾았다고 알릴 때까지 도난 사실 자체를 전혀 모르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인터넷과 SNS에서 화제가 된 이슈를 전해드리는 투데이 이슈톡 시간입니다. 콜롬비아의 전설적인 마야광이 키우던 반려동물이 골칫덩이가 됐다고 하는데요. 이슈톡 첫 번째 키워드는 마야광의 하마 생태계 접수입니다. 80년대 전 세계 마약 시장을 주름잡던 콜롬비아 마야광 파블로 에스코바르. 그가 이끌던 마약 조직 메데인 카르텔의 실화를 다룬 영화도 있었는데요. 마야광은 죽었지만 그가 남긴 반려동물이 골칫거리라고 합니다. 에스코바르가 밀수해 개인 동물원에서 키우던 하마가 문제의 주인공인데요. 에스코바르가 죽은 후 자유의 몸이 된 하마들이 콜롬비아 마그달레나 강에서 서식하며 당시 4마리가 현재 80마리까지 불어난 겁니다. 현재 하마들은 원래 살았던 메데인에서 약 160km 떨어진 지역까지 퍼져서 이제는 콜롬비아 전역을 접수할 상황. 문제는 또 있습니다. 급격히 수가 늘면서 주민들의 안전에도 위협이 되고 있다는데요. 전문가들은 이대로 두면 2040년경 하마의 수가 1,500마리까지 늘어나 통제불능에 빠질 거라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마야광은 떠났지만 그가 남긴 하마가 콜롬비아의 천덕꾸러기가 됐네요. 겨울철 설산에서 발생하는 최악의 재난인 눈사태를 맞닥뜨리고도 목숨을 건진 스노우보더가 있습니다. 비밀은 무엇이었을까요? 두 번째 키워드입니다. 눈사태에서 살아남는 법. 겨울 스포츠의 천국 미국 콜로라도주의 한 설산입니다. 스노우보드를 타고 순백의 가파른 산줄기를 시원스레 가르던 남자. 하지만 즐거운 순간도 잠시 위기일발의 상황에 직면합니다. 바닥이 쪽 갈라지고 그가 서 있던 눈밭이 와르르 무너지기 시작한 건데요. 미국의 아마추어 스노우보더 모리스 커빈이 설산에서 마주한 산사태를 자신의 액션캠으로 생생하게 포착했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미리 준비해간 에어백을 펼친 스노우보더. 쏟아지는 눈더미에 300m를 휩쓸려 갔지만 목숨을 건졌는데요. 에어백이 부풀면서 눈더미 위로 떠오른 겁니다. 겨울을 제대로 즐기려면 안전장비는 철저히 준비하는 것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우습게 묘사한 일명 베이비 트럼프 인형이 영국의 한 박물관에 가게 됐다는데요. 세 번째 키워드입니다. 베이비 트럼프 박물관 전시입니다. 자, 오른손에 스마트폰을 쥐고 잔뜩 화가 난 얼굴로 기저귀를 찬 베이비 트럼프 인형이 상공에 떠 있는 모습인데요. 키가 6m에 달하는 이 풍선 인형이 영국 런던 박물관에 전시된다고 합니다. 이 인형은 지난 2018년 트럼프 대통령이 영국을 방문했을 당시 런던 상공의 모습을 드러낸 바 있는데요. 이후 프랑스와 아르헨티나, 덴마크 등에서도 각국의 시위 현장에 등장했습니다. 박물관 측은 베이비 트럼프 인형을 민주화 저항의 상징으로 봐달라며 입장을 밝혔는데요. 베이비 트럼프 풍선은 참정권 운동 100주년과 관련된 여러 물품과 함께 런던 박물관의 시위 컬렉션에 포함돼 전시된다고 합니다. 반려견은 인간이 느끼는 감정의 뇌 구조와 비슷해서 많은 동물 중에서 인간과의 교감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네 번째 키워드입니다. 주인의 아픔은 나의 아픔. 자, 목발을 짚고 걷는 주인 옆으로 반려견이 따라오는데요. 저런, 다친 건가요? 반려견도 앞다리 한쪽을 들고 절뚝이면서 주인을 따라갑니다. 영국 런던에 사는 러셀 존슨 씨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영상인데요. 반려견 빌이 다리를 절어서 걱정이 된 존슨 씨. 빌을 동물병원에 데려가 엑스레이 촬영을 했지만 이상이 없었다고 합니다. 반려견은 다리를 다친 게 아니라 다리가 불편한 주인을 따라한 것이었는데요. 누리꾼들은 개가 주인에게 동정심을 느끼는 거라며 존슨 씨의 빠른 쾌유를 기원했습니다. 주인을 향한 반려견의 마음이 참 기특하네요. 최근 유명 유튜버와 중국 고위 외교관이 김치를 직접 담그는 영상과 사진을 공개해서 논란이 일었었는데요. 다섯 번째 키워드입니다. 한국의 김치, 세계인을 위한 것. 서경덕 교수가 현지 시간으로 18일 뉴욕타임스 전 세계판에 김치 광고를 게재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의 김치, 세계인을 위한 것이라는 제목의 이번 광고는 김장 문화는 2013년 유네스코 인류 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됐다. 역사적으로 수천 년 동안 한국의 대표 음식 문화로 이어져 왔다라는 설명을 더했는데요. 또 광고 문구에는 현재는 세계인들이 사랑하는 발효식품으로 자리매김했고 한국의 김치는 세계인의 것이 됐다고 강조했습니다. 서경덕 교수는 최근 중국이 김치를 자신들의 문화로 왜곡하는 이른바 김치 공정에 대항하기 위해서라고 이번 광고를 진행하게 된 이유를 밝혔는데요. 서 교수는 김치에 관한 문화와 역사를 한국어, 영어, 중국어 등 여러 언어로 알리는 영상도 준비 중이라고 합니다. 각박한 사회 분위기를 위로해주는 영상이 알려져 화제입니다. 마지막 키워드입니다. 도로 위에 펼쳐진 선행. 한 시각장애인이 무거운 짐을 끌고 도로 한가운데 위태롭게 걷고 있는데요. 옆으로 차와 오토바이가 쌩쌩 달리는 위험천만인 그때 차 한 대가 시각장애인 뒤에 멈춰서더니 운전자는 비상등을 켜놓고 황급히 내립니다. 시각장애인의 두 눈이 되어주기 위해서인데요. 중국 후베이성 이창시에서 포착된 모습입니다. 운전자는 시각장애인을 길 건너편까지 무사히 데려다준 뒤에야 차로 돌아갔는데요. 경찰 조사에서 그는 차들이 다니는 위험천만한 상황이었지만 시각장애인의 안전이 우선이었다라고 말했습니다. 안타깝고 불안한 뉴스들이 가득한 요즘 조금이나마 마음이 따뜻해지네요. 투데이 이슈 톡이었습니다. 이상으로 1월 19일 화요일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